2월 23일 월요일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협치에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여야는 여러 정치 현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친명계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자리를 두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맞붙는 가운데 이른바 명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코스피가 닷새 연속 상승하며 3년 6개월 만에 종가 기준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중동 사태와 미국 관세 변수 속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미국이 이란 주요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사태가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 의회가 글로벌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실화할 경우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미사일을 쏟아부으면서 분쟁에 직접 개입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윤영애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폭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이란 공습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란에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약 4분간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동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 정권의 새 핵심 핵시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해 대규모 정밀 타격을 단행했다며 이란의 핵시설이 전적으로 파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동의 불량배는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처음으로 이란의 무력 공격을 단행하며 중동 분쟁에 전면 개입하게 됐습니다. 이란 언론은 공격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고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원자력위원회는 미국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협치에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여야는 여러 정치 현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은 평행선을 달렸고 추경부터 국회 원구성 등 여러 개혁 과제를 놓고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질 만큼 당분간 치열한 맞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습니다. 1시간 45분가량 진행된 오찬에선 격이 없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준이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 신호탄인 만큼 공세 수위를 높인 겁니다. 반면 여당은 방어에 몰두하며 새 정부 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삿바 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인선이 낙마 혹은 여야 기싸움으로 늦어질 경우 내각 구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덩달아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유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8일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협치를 실천하고 정치 복원을 위해 빠르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부터 추가 경정예산, 국회 원구성, 사법부 독립 등의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격론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를 비롯해 추경과 국회 원구성 등의 현안을 정조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협치를 위한 첫 발은 뗐지만 결국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유진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자리를 두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맞붙는 가운데 이른바 명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민주당 전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해당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박찬대 밀어주기 신호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찬대 의원이 오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가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차기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을 이끄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두 의원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직전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찬대 밀어주기 신호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경선 초반 중위권에 머물러 있던 김민석 의원이 이 대통령의 지원 사격으로 1위에 오른 바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유정입니다. 지난 20일 코스피가 닷새 연속 상승하며 3년 6개월 만에 종가 기준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16일 만에 달성한 기록인데요. 중동 사태와 미국 관세 변수 속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아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44.1포인트, 1.48% 오른 3,021.84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3,046까지 오르며 지수는 심리적 저항선도 돌파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6일 만에 코스피가 3,000피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출범 당시 2,700선 아래였던 지수는 불과 보름 반 만에 11% 넘게 상승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6,111억 원, 기관이 76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6,837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과 내수 부양 기대감이 외국인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발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증시 상단을 제한할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주아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위해 OLED TV 제품군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행보에 LG 디스플레이가 TV 패널 공급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재개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OLED TV 제품군을 늘리며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OLED TV 모델 수는 14개로 확대됐고 판매 목표도 2배 이상 증가한 300만 대입니다. 이에 따라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OLED 패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일부 OLED TV 패널 전량은 LG 디스플레이에서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OLED TV 확장 전략이 LG 디스플레이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TV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LG 디스플레이의 공급처 확대와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의 본사 부산 이전을 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H&M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지만 노조의 반발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작 당사자인 H&M 경영진은 관련 이슈에 침묵하고 있어 내부 직원들의 불안감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박창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운회사 H&M 본사 부산 이전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H&M 경영진은 부산 이전을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관련 이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주주 및 직원과 소통을 통해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해야 하지만 외부의 논리에 별다른 입장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홍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업무직 중심의 육상노조가 이전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선원 중심의 해상노조는 이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H&M 경영진이 80%에 육박한 지분 보유로 인사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모호한 태도는 H&M의 당면 과제인 민영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현재 H&M의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데 본사 이전 이슈와 관련해 경영진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고려돼 원매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창욱입니다.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과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오름세가 외곽 지역까지 확대되는데요. 홍현 기자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과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거래량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 해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정책이 전환되지 않는 한 매수세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상승세가 중저가 지역으로 번질 수 있으나 수도권 전역이나 지방까지는 불장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집값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책에도 눈길이 쏠리는데요.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 내 유통 가능한 매물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보유세 조정 등의 정책적 요인을 통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 잠겨있는 공급이 풀려야 실소유자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홍현입니다. 신약 개발 실패로 존립이 위태로운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발에 성공한 신약에 적응증을 추가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약 개발 실패로 존립이 위태로운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이미 개발에 성공한 신약에 적응증을 추가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개발한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는 적응증 추가에 성공해 치료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수입 확대 기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모든 매출은 자큐보정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 단계별 마일스톤이 전체 매출의 23.8%를 차지하고 있고 제품 판매 매출은 76.2%에 달합니다. 비보존 제약이 개발해 국산 38호 신약으로 승인받은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는 다양한 제형 개발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알약형 대량 신약으로 개발 중인 비보락 사정도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어나프라주는 3분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고 퇴행성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은 임상 진입이 확정됐습니다. 비보존 제약은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신약 성과가 분위기 반전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K-웹툰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계는 글로벌 사업 구조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개별 작품을 넘어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상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K-웹툰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027년까지 웹툰 산업 규모 4조 원, 수출 3조 4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AI 기반 제작 인프라 확충에 165억 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웹툰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글로벌로 진출했지만 일본 외에는 성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NHN은 포켓코믹스의 프랑스 영미권 서비스를 종료했고 카카오 피코마도 프랑스와 대만,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네이버 웹툰 역시 유럽 진출 계획을 보류하고 일본과 북미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업계 현실 간 엇박자가 존재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K 웹툰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콘텐츠를 소비하고 즐길 만한 느낌이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다운된 분위기긴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그 기초를 튼튼해주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계기로 되기 때문에 그게 정책에 받쳐주면 좀 빨리 갈 수 있겠죠.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금융감독원 체계 개편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독립적 행정기구의 필요성을 앞세우고 있고 금감원은 검사권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조직 우선주의에 금융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조직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7년 만에 해체 위기에 놓인 금융위는 조직 존폐가 걸린 만큼 독립적 행정기구의 필요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당국 기구가 아니라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정부가 논의하는 감독기구 독립을 반기면서도 검사권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 보호기구가 쪼개져 검사권을 서로 행사하겠다고 나서면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완전히 별개 기구로 나누는 것보다는 금감원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두고 두 기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국 내 갈등이 다시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6월 23일 아침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리듬은 스마트 TV 앱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